안녕하세요. 행복라디오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누군가 떠난 뒤에야 그 사람의 진짜 마음을 알게 되는 일? 오늘은 제가 엄마를 떠나보낸 뒤에 겪은 이야기, 그 중에서도 가장 잊을 수 없는 비밀 하나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엄마가 남긴 건 작은 주소록 한 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주소록에는 모든 이름이 적혀 있는데 제 이름만 없었습니다. 왜였을까요? 엄마 장례가 끝난 뒤 집안이 참 조용했습니다. 거실에는 아직 엄마 냄새가 남아 있었고 식탁 위엔 엄마가 쓰던 안경이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정리하다가 작은 서랍을 열었는데 그 안에서 갈색 가죽 주소록 하나가 나왔습니다. 표지는 거칠었고 모서리는 다 닳아 있었습니다. 손바닥만한 크기였지만 알 수 없는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첫 장에는 엄마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 주소록은 내가 잊지 않기 위해 쓰는 것. 내가 떠나면 내가 이어서. 그 말을 읽고도 저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그저 엄마의 흔적 중 하나라 생각했죠. 그런데 마지막 페이지를 넘기다 저는 멈춰버렸습니다. 주소록에 있던 수많은 이름들, 엄마가 알고 지낸 사람들. 하지만 제 이름만 없었습니다. 왜였을까요? 그 순간 마음 한 구석이 이상하게 쓰라렸습니다. 주소록 첫 장엔 윤정화 30년 친구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옆엔 작은 메모. 봄마다 안부. 감사해. 저는 그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늦은 나이에 대답한 여성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옥선이? 그 사람 참 따뜻한 사람이었지. 그분은 말했습니다. 내가 힘들 때마다 지하철역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어. 또 손에 꼭 음식을 쥐어주고 갔지. 저는 놀랐습니다. 엄마가 그런 사람이었다는 걸 몰랐습니다. 그분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어머니가 그러셨다. 내가 언젠가 없어지면 우리 딸이 날 대신해서 안부를 전하겠지. 그렇게 말하더라. 그 순간 가슴 안쪽이 탁 막히는 기분이었습니다. 왜 엄마는 그런 걸 단 한 번도 말해주지 않았을까요? 전화를 끊고 주소록을 넘기는데 다음 이름 옆에 적힌 문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성심요양원 첫째 주. 비밀? 비밀? 요양원을 비밀로 했다고? 저는 주소록에 적힌 그 요양원을 찾아갔습니다. 시골 작은 마을. 벽은 오래됐지만 깨끗했습니다. 원장님이 제게 말했습니다. 아, 그분 꼭 한 달에 한 번 오셨어요? 과일이나 빵이나 작은 생필품을 들고 오시곤 했죠? 저는 물었습니다. 봉사하러 오신 건가요? 원장님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그냥 방문이었어요. 특별히 누군가를 찾아온 것도 아닌데 여기 계신 분들 한 명 한 명 손잡고 얘기해 주셨죠? 그리고 사진을 보여주셨습니다. 사진 속 엄마는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얼굴이었습니다. 환하게 웃고 어르신들을 꼭 끌어안고 있었어요. 그리고 원장님은 봉투 하나를 내주었습니다. 딸이 오면 전해주세요. 봉투 안엔 짧은 문장이 있었습니다. 내가 떠나면 이 주소들을 대신 이어가 주라. 그때까지도 저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단지 마음이 찢어질 만큼 먹먹했습니다. 주소록 다음 장에는 박중배 공장 앞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찾아가 보니 허름한 포장마차에서 중년 남자가 라면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제가 조심스레 엄마 이야기를 꺼내자 아저씨는 바로 알아봤습니다. 그분 나 구해줬어? 공장에 불이 났을 때 그대로 뛰어들어와서 날 끌어냈지. 그 말을 듣자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엄마가 그런 일을 했다는 걸 저는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었습니다. 아저씨는 작은 냄비에서 국물을 떠줬습니다. 그분이 말했어. 내가 그때 병원비를 내주지 못해 미안하다. 대신 매달 국물은 내가 사줄게. 아저씨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딸이 올 거라고 하더라. 오면 국물 한 번 먹게 해달라고. 저는 그 자리에서 뜨거운 라면 국물을 한 숟가락 먹었습니다. 그리고 눈물이 뚝 떨어졌습니다. 이유도 없이 그냥
엄마 냄새가 났습니다. 집에 돌아와 주소록 마지막 페이지를 다시 펼쳤습니다. 비어있는 줄? 거기에는 아무것도 없어 보였는데 스탠드 불빛을 비추자 종이가 희미하게 눌린 자국이 보였습니다. 연필로 살살 문질렀습니다. 그러자 글씨가 떠올랐습니다. 내 새끼 사랑한다. 보고 싶다. 그리고 마지막 줄. 손이 떨려서 저는 소리를 내지 못하고 그저 울었습니다. 엄마는 제 이름을 쓰려다가 못 쓴 걸까요? 아니면 쓰지 않음으로써 저를 더 믿고 싶었던 걸까요? 그 순간 페이지 가장자리에서 더 작은 글씨가 보였습니다. 부엌 찬장 위 흰 상자. 엄마는 주소록 속에 또 다른 비밀을 숨겨놨습니다. 부엌 찬장 위에 정말 흰 상자가 있었습니다. 테이프를 열어 겹붙여 단단히 감겨 있었습니다. 상자를 열자 영수증, 오래된 사진들, 그리고 작은 봉투가 나왔습니다. 영수증에는 과일값, 신발, 책가방, 포장마차 재료, 요양원 장보기. 사진 속 엄마는 낯선 사람들 사이에서 항상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봉투 하나가 있었습니다. 딸에게 읽지 않아도 된다. 저는 오래 망설이다. 봉투를 열었습니다. 첫 장엔 제 어린 시절 사진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 옆에 글씨. 네가 걸음마를 뗀 날 나는 무서웠다. 너를 잃을까봐. 혹시 내가 너에게 부담이 될까봐. 그래서 사랑을 티 내지 않고 주기로 했다. 두 번째 장에는 엄마의 다짐이 적혀 있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누군가의 등을 살짝 받쳐주자. 엄마는 평생 누군가를 뒤에서 조용히 바치고 있었습니다. 어떤 보상도 감사도 바라지 않고. 마지막 장. 나는 내 이름을 쓰지 않았다. 내가 내 이름 없이도 잘 걷길 바라서다. 그 문장을 읽고 저는 한참 동안 상자를 안고 울었습니다. 엄마는 제 뒤를 받치고 있었던 게 아니라 제 앞길을 열어주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상자 가장 밑에서 또 하나의 쪽지가 나왔습니다. 혹시 내가 여기까지 왔다면 이 주소로 가주렴. 엄마와 매일 지나던 어릴 적 동네 골목이었습니다. 그 골목 끝 작은 수선집. 바늘 소리가 또각또각 나는 허름한 가게. 제가 엄마 이야기를 꺼내자 할머니는 눈을 붉혔습니다. 그 사람 늘 단추 2개씩 놓고 갔어? 혹시 누군가 단추 떨어진 옷 입고 다니면 공짜로 달아주라고? 그리고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안에는 단추 2개 그리고 쪽지 1장. 네가 원한다면 이 주소들은 이제 내 이름으로 이어가렴. 엄마 없이도 누군가의 단추 하나쯤은 달아줄 수 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집으로 돌아와 주소록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비어있던 줄. 엄마가 끝내 제 이름을 적지 못한 자리. 저는 펜을 들어 천천히 적었습니다. 이옥선의 딸. 그리고 그 아래 제 첫 번째 이름을 적었습니다. 성심요양원 매달 첫째 주. 포장마차 박중배 한 달에 한 번. 수선집 단추 2개. 엄마가 저에게 남긴 건 돈도 물건도 유산도 아니었습니다. 사람을 기억하는 마음. 조용히 돕는 습관. 티 나지 않는 사랑. 엄마는 제 이름을 주소록에 쓰지 않았습니다. 그건 저를 잊은 게 아니라 저를 믿었던 방법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압니다. 비워둔 칸도 사랑이 될 수 있다는 걸. 엄마, 저 이어갈게요. 엄마가 남긴 주소들. 오늘부터는 내 이름으로 이어갑니다.